홍지은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걸로 시어머니와 연을 끊었다고 하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런 걸로 고충을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희 남편은 특이한 성씨를 가지고 있어요. 괜히 말씀드렸다가 시댁에서 볼까봐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정말로 많이 특이한 성씨예요. 워낙 특이하다 보니 소개받았을 때도 보자마자 이름이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영업일을 하다 보니 본인 이름이 각인이 잘 된다며 좋아하고요. 그렇게 저희가 연애하고 결혼 생활하는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됐습니다. 보통 대부분 오빠라고 부르거나 가끔 장난으로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성을 부르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결혼 전부터 혼자 조선시대를 살고 계셨던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엎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도 몇 번 했습니다. 입만 열면 여자는 집에서 살림해야 된다. 직장 그만두고 아이 만들어라. 아들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냐 등등. 아주 주옥 같은 어록들이었죠. 그럼에도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 남편이 중간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정말 확실히 해줬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저런 류의 멘트를 날릴 때마다 남편이 나서서 그만하라고 아들 평생 솔로로 사는 거 보고 싶냐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임신 초기에 성별을 알기 전까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들 낳는 음식이라며 이것저것 많이 가져다 주셨어요. 물론 몸에 좋은 건데 제가 입덧이 워낙 심했던 터였고 입덧을 하지 않았어도 못 먹었을 거예요. 잉어즙, 장어즙, 흑염소진액, 진해가루 등등 시어머니 앞에서 억지로 먹다가 토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안 먹으면 그랬다가 딸 낳고 남의 집 때 끊어 먹으려고 하냐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토하면 비싼 거 토한다고 혼나고 이러나 저러나 서러운 일들의 연속이었죠. 입덧이 심했던 저는 먹을 수 있던 게 냉면이나 쫄면, 과일 이런 것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남편이 저 때문에 경동시장에 과일 사러 얼마나 자주 다녔는지 많이 미안했죠. 그중에서도 사과를 참 많이 먹어서 태명을 애플이로 정했어요. 그렇게 애플이는 무럭무럭 잘 커서 다행히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아들이나 딸이나 저는 상관이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이나 저나 시댁이랑 연 끊고 살 계획은 없었기에 이왕이면 아들을 낳는 게 시댁의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대책이었습니다. 그렇게 태교에 집중하며 보내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자주 가시는 절에서 돌림자 넣고 이름을 받아오셨다며 저희에게 몇 개 후보를 건네주셨어요. 남편이랑 같이 봤는데 솔직히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간 나는 대로 장명소도 찾아다녀보고 저희 부부끼리도 연구해봤는데 문제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성이었죠. 남편에게 학창시절의 성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놀리지 않았냐고 하니까 남편은 성 때문에 생긴 사고들만 얘기해도 1박 2일은 좋게 걸린다며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 성은 엄마 성, 즉 제 성을 따라가는 게 어떻냐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거일 수도 있지만 되게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은 의외로 쿨하게 좋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애가 놀림 많이 받겠다라는 생각만 했지 엄마 성을 따라가는 건 생각도 못 했다면서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성만 제 성으로 바꿨을 뿐인데 시어머니가 받아온 이름부터 후보에 있던 수많은 이름들이 평범해지면서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남편 성 뒤에 어떤 이름을 써도 이상해서 고민이었는데 성을 제 성으로 바꾸니 다 괜찮아져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 이름을 정하고 나서부터는 별이 고민할 일도 없었고 이제 건강하게 출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어머니께서 아이 이름은 정했냐고 물으시길래 대답을 하려던 찰나에 혹시 몰라서 아직도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예정일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셔서 일단은 고민 중이라며 얼버무리고 넘겼습니다. 평소에도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구분지어서 말씀하시던 시어머니였기에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에게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들이 아들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한다. 여자는 시집 왔으면 가족은 시댁밖에 없는 거다. 이런 조선시대 사람 같은 멘트들이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시어머니도 가끔씩 시아버지랑 싸우는데 남편이 시어머니 편 안 들어주면 너네 성씨 남자들은 이상하다며 뒷담화를 종종 하시는 것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성을 내 성 따라가도 시어머니께서 별 말씀 안 하실 것 같냐고요.
남편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지 한참을 머뭇거리더라고요. 남편하고 한참을 상의한 결과 저희 부부는 한 가지 방법밖에는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제 성으로 신고하기로 한 거죠. 귀찮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고 살고 있던 저희에게는 천만다행의 기회였습니다. 혼인신고할 때 엄마 성 따른다는 협의에 체크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불가능했고 저희 아들은 놀림받으면서 학교 다닐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남편이 먼저 혼자 가서 혼인신고하고 왔어요.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고 했던 결과는 4일 만에 나와서 좀 더 빠르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름은 시어머니가 정해준 이름 중에서 골랐어요. 성은 제 성을 썼지만 적당한 기회를 못 잡아서 아이 낳고 2달이 지날 때까지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께서 손주 본다고 주말에 저희 집 오셨다가 우연히 제 산모 수첩을 보신 거죠.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엔 성이 왜 잘못 나왔냐며 조리원에서 잘못 준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제가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 눈치채신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현희 지 맘대로 남의 집대를 끊어먹는다고 저한테 죽일 듯이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말리시더라고요. 애들끼리 충분히 상의했겠지 그걸 왜 참견하냐면서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한테 조용히 하라고 소리 지르시면서 저보고 빨리 가서 수정하라고 하시는데 출생신고가 수정이 될 리가 없잖아요. 남편도 이미 늦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라고 아버지도 오케이 하셨고 우리도 오케이 했는데 왜 정작 다른 성씨 쓰는 어머니가 난리냐고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네 성씨의 인생을 바친 게 아까우신 건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씨 바꾸라고 안 되면 사망신고하고 출생신고 다시 하라는 막말까지 하시더라고요. 결국 시아버지랑 남편이 시어머니를 억지로 시댁에 모셔다 드리고서야 그날의 난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수도 없이 왔어요. 안 받고 버티니 온갖 욕이 가득한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안 보면 그만이다 생각했는데 슬쩍슬쩍 보이니까 그것도 은근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제 핸드폰에서 시어머니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죠. 학교 다닐 때 놀림받고 애들하고 싸운 거 생각하면 우리 애는 그렇게 되도록 방치할 수 없으니까 어머니께서 하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는 없다고요. 결국 아들 타령을 그렇게 하시던 시어머니는 저희 아이가 엄마 성을 따른다는 이유로 저희랑은 연을 끊으셨죠. 아이러니한 건 시아버지는 개의치 않아 하세요. 종종 손주 사진 보내달라고 연락도 하시고요. 아직까지도 시어머니가 뭐 때문에 남편네 성씨에 집착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홍지은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